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4에서 15일 베이징에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됐으며 진짜 무역 합의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을 연기해 관세율 인상 없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 장벽 건설에 총 약 8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경제가 진행된다면 가격 압력이 올라가거나 가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2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4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지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면서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주 무역확정법 232조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나스닥이 약 30년 만에 가장 길게 이어왔던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I'm going to be signing a national emergency.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던 우리 증시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고율의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무역확정법 232조 검토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살펴봅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약세장을 공식 탈출했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성장 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가 몰리는 산업 살펴봅니다. 네,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1월까지 이 매수세 이어왔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번 주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지난주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악재, 호재, 공존한 상황에서 큰 그림 속에서는 호재가 악재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론, 어떤 그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양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특히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1%가 넘는 급락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 조금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악재로 작용한 가장 큰 요인은 뭐니 해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와 관련된 무역 관세 적용 여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악재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 내 그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장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어떤 그 돌발 변수가 나타났다. 미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그런 그림. 결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더 연장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결국은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아주 매우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서로 간의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 후반이었죠.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 소매 그리고 물가, 고용 지표 모두 다 3가지 모두 다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특히나 미국 소매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의 소매지표였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지표의 통계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소매지표가 상당히 크게 어떤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 수입차와 관련된 미국 입장에서의 수입차와 관련된 이 부분은 아마도 유럽, 특히나 독일과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 입장에서 어떤 그들의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 다소간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어떤 그 근거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 수입차와 관련된 부분 아직 결론은 분명히 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잔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 좀 드려봅니다. 호재로 작용한 부분 오히려 조금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 이번 주에는 지난주 1차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2차로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계속 지속이 됐고요. 3차 이번 주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다시금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라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한 것이 있죠. 무역 회담이 마무리가 잘 안 된다라면 3월 1일까지 마무리가 안 된다라면 한 60일 정도 더 연장할 그럴 가능성 상당히 강하게 내비쳤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반대급부,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라는 어떤 그 갑자기 돌발 변수가 지금 불거져 나왔다라는 부분, 조금 좀 어떤 그 상황에
급격한 변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 내에서 일정 부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로존으로 좀 넘어가 본다라면 브렉시트 지난주까지 어쨌든 2차 그 협상 기한이 만기가 되면서 2차 의회 투표가 일어났었는데, 이 역시 부결이 되면서 다시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연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27일, 26일까지요. 그들 시간으로 26일까지 EU 정상들과 영국의 메이 총리가 다시금 협상을 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27일 하원에서 두 번째 투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27일도 또 하나 일정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소매지표와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상당 부분 시장 기대치에 오히려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꿋꿋한 어떤 상승 방향을 유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FOMC의 금리 스탠스 완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가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옵션 만기에 대한 수급이 매수 우위로 일단락이 되면서, 일단 전체로 지난주 사실상 어떤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내 우려감이 있었지만 부드럽게 그 롤오버가 되는 그런 모습, 전반적인 수급 분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부드럽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다른 그림으로의 돌발 변수. 결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점.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 1조 5천억 원 가량의 어떤 그 예산, 장병 예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 그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있었죠. 공약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장벽과 관련된 그 예산 확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을 놓고도 정치적인 노이즈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역시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과거의 어떤 상당 부분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났었던 국가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감소되면서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오히려 장병 예산 쪽으로 국한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던 전체적인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경기 둔화 가능성, 경기에 미치는 나쁜 영향, 이보다는 상당 부분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다만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라는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의 공방 부분, 아무래도 시장 내 노이즈로 계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압감, 이 부분은 연방정부 셧다운 때보다는 훨씬 가볍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 점점 부진한 그런 그림, 그리고 상당히 그 시장의 전망치, 기대치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시장, 오히려 우리 시장은 부진한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미국의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부분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무역 관세, 중과세 부과라는 그림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 지금 시장의 하락 배경이 미국에서의 하락 배경과 우리 시장에서의 하락 배경이 조금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던 부진한 경제 지표. 미국 시장에서 다우종합지수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금요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본다라면 아침 나절에는 상당 하락하는 1% 200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내 만회해가는 그런 그림. 다소간 좀 약보한 마감하는 그림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크게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자동차 관세 부과라는 새로운 어떤 그 그림이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요.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에 조금은 더 명분이 실리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FOMC의 금리 완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했다라는 점. 여기에 이번 주 계속되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한 차례 그리고 내년 한 차례 정도로 지금 이때까지 시장에서 예상되어 왔었던 올해 최소한 2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한 차례, 내년 한 차례 정도로 줄었다라는 점. 점차 시장 어떤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지게 하는 시장의 급락 요인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지표와 물가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후반 금요일 새벽 우리 시장에 안겨줬던 발표가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소비 지표도 있었습니다만은 PPI, CPI 그리고 고용 다 아주 급락한 것은 아니고요. PPI가 0.1%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 고용도 주간 평균은 4,000건, 그리고 월간 평균은 6,750건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큰 어떤 그 실망감보다는 조금은 좀 답보 상태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FOMC로 하여금 금리 인상은 막고 오히려 시장의 경기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아주 적정한 상황에서 어떤 그 명분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주의 것들이 이번 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연결고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이번 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벤트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3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extremely well.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단 시장 내에 계속되는 안도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협상이 잘 진전이 되지 않더라도 60일 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협상 시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 내 플랜 A는 물론 플랜 B까지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락의 나락으로 빠져들 가능성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내비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프레지던트 데이 휴장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어떤 한 150여 년, 200여 년 가량 진행이 되었던 그런 기념일을 해서 미국 휴일이고요. FOMC 이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회의록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어떤 서로 간의 의사 전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21일 목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관심의 이동 경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가 정치 이슈와 경제 지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다라면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 앞서 말씀을 드렸던 비상사태 선포랄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랄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매우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북한과 중국, 미국 간의 정상회담 임박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다시금 시장 내 계속돼서 어떤 그 기대감, 가능성. 최근 이와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이 나와 있죠.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제재,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에서는 뭐 한국 너희들 마음대로 대북 경협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남북 경협주 이에 대한 차익 실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효성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MWC 이제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IT, 특히나 5G와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어떤 그 생김새와 관련된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우리가 관심을 가져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되고 미중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보고서를 오늘 내놓게 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는 미국에 80만 대 가량을 자동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죠. 그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지만 그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자동차 전체적으로 25%,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까지 25%가 적용이 되느냐? 조금 좀 완화되어서 20% 내외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완성차에만 적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만 적용이 되면서 특히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쪽으로만 집중이 될 것이냐, 다양한 이제 뭐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본다라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 이게 핵심 배경은 결국은 중국 제품과 독일 제품을 견제 내지는 배제하려는 그 어떤 그 핵심 배경이 있다라는 점. 이 속에서 멕시코 제품과 일본 제품 그리고 우리 제품은 좀 제외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조금 좀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되고요. 여기서 조치를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적용이 된다라면 고율 관세 25%의 부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면 수입량, 소위 말하는 쿼터를 서로 간에 쿼터량을 만들어서 이를 통한 수입량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일본, EU, 특정적으로 독일 쪽에 상당 부분 큰 타격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에만 국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부품 쪽에 다 국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완성차는 배제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 쪽으로만 그 국한을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결론을 근거로 해서 무역 확장법을 발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성차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뭐 앞서서 최훈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한 80 정도 수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억 달러가 넘게 수출 80만 대가 넘게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우리나라 그 수출 자동차 수출 대수는 연간 한 240만 대, 250만 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84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관세 발효가 된다라면 상당 부분 타격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분명히 타격일 수 있겠지만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미국에서도 왜 자동차 업종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정치권에서. 그만큼 고용 확대, 내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향력이 우리나라, 일본, 유로존의 독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고용 시장의 상당 부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한 양상이 상당 부분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용 쪽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이 그 고용에서 타격을 받는다라면 우리 전체적인 고용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군산에 조선소가 폐쇄가 되면서 군산시 일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조선 업종에서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용에 미쳤던 나쁜 영향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렇다라면 무역관세, 미국에서의 무역관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무역관세 발효로 인한 우리 시장, 자동차 업종,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보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어떤 그 이슈 내지는 핵심 이벤트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그 그림,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벌써 몇 년 차, 2년, 3년 차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가 맞이한 어떤 그 정치 공약에서의 어젠다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씩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럼 앞으로 돌아올 우리 그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여부,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17년 시장을 상승을 계속 주도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감세 효과였습니다. 그들의 법인세 감세 진행이 결국은 법인세 감세로 이어졌고 이 부분은 기업 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의 업그레이드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근데 두 번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업 감세는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이 한 부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철강 업종과 관련된 어떤 그 반덤핑 관세의 부과랄지 화학 제품에 관련된 반덤핑 관세의 부과 그리고 최근 불거져 나오는 자동차와 관련된 수입차에 관련된 무역 확자법 적용 여부 이런 모든 것이 다 보호무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젠다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요. 내년도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서서히 시장 내 그 윤곽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이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AI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같은 것들 다 통해져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시장 내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 내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시장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가져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기업 감세는 끝났습니다.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그림과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그런 그림 사이에서 과도기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모두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셨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관심 트렌드 변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국차의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발표되기 전까지는 자동차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전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하면서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빵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오르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시장 상황도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셔야 되겠죠. 이제 지난 한 8주 정도가 아마도 상승이 지속되었던 그런 8주 연속 상승이라는 큰 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국 시장 주간 기준으로요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세장으로 또 소위 말하는 베어 마켓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탈출했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을 정도로 시장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두 달 전에 저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최소 나스닥 지수는 2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나스닥 지수는 우리 시장과 상당 부분 기술주가 많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시총 대형주 중에 소위 말하는 기술주들 그리고 고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과 상당 부분 동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근거해 본다라면 우리 시장 조금 더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시장 상승을 만들었던 주요 배경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FOMC의 금리 스탠스 완화 기조가 되겠습니다. 금리 스탠스의 완화 기조가 생각이 시장 내 서서히 나오게 된 지난 10월 말 11월 정도부터 시장의 상승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2월부터 진행이 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 그리고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국제 유가가 하락으로 돌아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경기가 지금 현재 당장은 조금 이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금리 스탠스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천천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골디락스의 큰 그림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시장 변경 가능성, 급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외국인 수급 개선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FOMC의 금리 스탠스가 완화 기조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된다라는 점. 성장주, IT, 바이오,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 재부각.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이러면서 밸류에이션 관점, 투자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물론 시장 내 일시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부분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는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브렉시트와 관련된 브렉시트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에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와 관련된 무역 확장법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미국 장병 예산 진행 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우리나라 요소로 좀 불안 요소를 작용하는 미국 MSCI의 중국 A주 신흥지수 편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으로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좀 둔화될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 분명히 시장 내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경기 둔화, 지표는 계속 경기 둔화를 보일 텐데 이에 반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3월 초 중국 양회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시장 내 이런저런
노이즈거리들 분명히 있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상승 과정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는 것이 낫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경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벤처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56%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미래형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시장에 좀 변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 상당히 큰 변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힌트가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앞서서 이런 말씀드렸죠. FOMC에서 금리 스탠스를 완화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3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에 대한 신규 투자의 진행 방향이 우리 그 시장 외에서 소위 말하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치북에 의하면요, 지난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56%나 투자가 확대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나타나는,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어떤 기업으로 몰리고 있느냐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에 M&A 했죠. 그리고 시스코는 듀오 세큐리티를 M&A 했고, 소프트뱅크, 아마존, 대다수 지금 현재 자율주행 업종의 상당 부분 큰 규모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자율주행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미국에 최근 나타났었던 행정명령이 AI 투자에 집중이 되면서 세 가지 분야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행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산업용 로봇이 있었고요, 세 번째 질병 진단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었는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M&A랄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자율주행 쪽에 상당 부분 몰리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 주 좀 조용한 그림 속에서 각종 어떤 그 뉴스 플로우, 그리고 특히나 FOMC의 어떤 그 시장 방향성, 금리 스탠스 방향성이 시장의 변화 상당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대차 대조표의 축소 여부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시장 분명히 PER 중심으로 시장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가치주는 가치주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그럴 가능성이 이번 주 높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위태위태한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어떤 그 북미 대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레벨업,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에 관심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춥겠는데요.
다만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6도까지 오르며 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북도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수원과 대전 6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릉도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제주와 대구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추위 걱정은 덜 하셔도 되겠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